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부터 모의고사 2차 모의고사 총 5회 물량이죠. 해설 강의 들어갈게요. 1회부터 5회차까지 1과목 1강 그리고 그 다음에 2과목 1강 이런 식으로 총 10강 분량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강의 시간이 이렇게 뭐 한 2, 30분, 3, 40분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1시간 안팎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1회부터 시작을 할 텐데 1회만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 실제 시험장 가시면 또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도 저희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그 구성물이 구성되도록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요 수험자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아마 문제지를 받고 나셔서 이렇게 쭉 보실 만한 시간이 있어요. 감독관님이 나눠드리고 뭐 하면서 네. 꼭 살펴보셔야 되고 이거는 큐넷에도 다 올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디테일은 살짝 달라요. 여기는 지금 다 실기 너무 길어가지고 네, 이렇게 간략하게 실었는데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거 일단 여러분 구성표 한번 보시면 문제지가 있죠. 문제지는 나중에 시험 끝나고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죠? 합격자 발표 때까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보려면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내 기억력은 믿지 마세요, 여러분. 최종 답이라도 꼭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답지를 보시면 앞부분은 연습지가 있고요. 뒤에는 답지가 있어요. 붙어 있죠, 근데. 그러면 앞에다가 연습 막 하고 넘겨서 뒤에다가 답 적고가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답지에다 막 연습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말 그대로 답지니까 답만 쓰셔야 되겠죠. 풀이 과정. 문제지에다가 대략적인 풀이 과정을 하시고 답지에다가는 그냥 한 번에 일필휘지로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왔다 갔다 하다 보시면은 옮겨 적느라고 오히려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 도전하지 마시고 기본 문제를 AI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풀이 가능할 정도로 연습하셔야 되세요. 내가 실수하는 부분 잘 잡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답지를 기재하실 때 설마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직 없으시겠죠? 네. 검정색만 이것도 막 빨간색, 파란색 막 형광펜 하고 내가 이 문제 나중에 풀어야 체크하시고 그러면 그냥 0점 처리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서술형이다 보니까 내가 풀이 과정이라든지 단위라든지 뭐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정액은 안 돼요. 수정액은 안 됩니다. 수정 테이프는 가능해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한 10cm 정도 되는 작은 자를 하나 지참을 하시고 한 줄이 틀렸어요. 또는 어느 한 뭐 숫자, 단위 이런 게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수정 탭으로 이걸 딱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좀 기니까 그냥 자로 두 줄 짝짝. 이게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한 페이지 전체를 내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요. 자로 그냥 페이지를 X자 하시면 되세요. 오케이? 그리고 문제를 다 풀이하신 다음에는 문제마다 끝에 이렇게 끝 이거 쓰셔야 되세요. 20번까지 다 끝난 다음에는 한 줄 띄고 이하 여백 여기가 이제 최종이다. 답안지 모자르면 감독관한테 더 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런 거 염려 마시고. 그리고 문제가 길죠. 그럼 문제를 다 답지 옮겨 적어야 될까요? 그럼 2시간 동안 문제 옮겨 적다 끝나요. 그럼 문제를 옮겨 적지 않아도 될까요? 그거는 어떤 감독관들은 옮겨 적으라고 하세요. 실제로 저 시험 볼 때 어떤 감독관이 계속 문제 옮겨 적어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풀었는데 중간에 막 답지 교체하고 그거 뭐 행정소송까지 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 1번이다. 근데 얘가 뭐 적종이에요. 그럼 적종 아니면 사과 아주 그 문제의 핵심 키워드 되는 단어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 쓰시기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안 써도 된다는 분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단위.
단위 빼먹으시면 안 돼요. 최종 단위만 정확하게 기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인 반올림, 절사 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교재도 그렇지만 소수점 조건 이거 하시기 굉장히 막 살짝 짜증 나시죠? 저도 문제 출제하고 그거 확인하는 거 네, 힘들어요. 근데 이게 몇 회 시험부터인가 등장을 딱 이렇게 전체적인 조건으로 내걸고 전제 조건으로 그러면 사실상 출제위원들이 각 문제마다 예를 들어 뭐 피해율, 소수점, 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이렇게 공통적으로만 하면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이 적은데 제가 9회였나요? 몇 회 기억나는데 문제마다 다르게 적용된 것이 있었어요. 어떤 데서는 반올림하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 절사하라 그러고 굉장히 치사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모든 시험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절사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받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1회 1과목, 1과목이든 2과목이든 5점짜리 5개. 이건 뭐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점수다. 요거 이 부분에서 틀리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보험의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뒤따라 나오는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필요성.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농금원 이론에서 저 뒤쪽 가시면 부록 있잖아요. 부록 뭐 미보상 비율 표. 그다음에 과실분리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 이번엔 중복보험에 따른 보험금 계산식도 그쪽으로 가 있죠. 네, 중복보험에 의한 초과보험일 때 기타 등등 표본주수표 이런 것들 무시하지 마시고 네. 자, 이 부분은 뭐 그냥 볼까요? 네. 손실의 기회, 위험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네, 위험의 정의, 관련 개념, 분류에 관한 위험이란 손실의 기회, 손실의 가능성, 불확실성 쭉쭉쭉쭉 이건 한 달 전에 집중하시든 네, 우리 카페에 자료 다 있습니다. 오디오 자료들. 네. 그 다음에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단계 뭐죠? 위험한 상태, 위태. 아직 사고 발생하지 않았어요. 해저드, 위태.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은 이런 위험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 사고 그 자체, 손인, 그쵸? 손해의 원인, 손인. 위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뭐가 발생하죠? 마지막으로 손해, 가치의 감소, 네.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을 의미한다. 여기는 위험의 정의, 두 번째는 위험 관련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류 기준이죠. 우리 분류 기준 했었죠. 어떻게 했었죠? 측정, 우리 키워드만 하기로 했잖아.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무슨 기회가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범위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 변하는가? 측정 기회, 범위, 변해 했었잖아요. 그쵸? 자, 위험의 유형은 위험의 속성이 뭐죠? 속성, 빈도, 심도, 그쵸? 확률과 손해의 규모, 크기. 측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 또 여기에 있는 것만 또 답 맞추셨다고 나 끝났네 하지 마시고 이 패러그래프에서 어디에서 괄호치기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또는 무슨 기회에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는가? 이거 손실의 기회죠, 뭐. 손실의 기회. 그러니까 이 분류 기준에 의해서 이건 뭐 순수 위험, 투기적 위험 이런 거 다 하셔야 되겠죠? 빈도와 심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왜 분류한다 그랬죠, 위험을? 위험이란 이런 건데 관련된 개념은 이런 거 있고 분류를 왜 이렇게 한다고요? 관리하기 위해서. 위험 관리. 위험 관리의 목적이 뭐였죠? 최소의 비용으로, 가능한 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손실. 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보험이라는 위험 전가 방법 중에 하나였죠. 네.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농금원 이론서 또 교재에 빈도가 크고 심도가 뭐 작을 때 4가지 그 표. 네. 여기 맞췄다고 난 다 외웠네 하시지 마시고 네. 문제 2번 볼까요? 용어의 정의이다. 제일 뒷부분 농금원 이론서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 꽤 많죠? 근데 여러분이 2차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시면 사실상 거기서 암기를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거는 1, 2차를 다 거쳐 오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네.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서 무엇을 금전으로 평가한 피보험 이익, 피보험자가 갖는 이익. 예를 들어 1억 원이에요. 1억 원짜리 어떤 뭐 슈퍼카가 있어요. 요즘 1억 원은 슈퍼카가 아니죠. 네. 1억 원짜리 자동차가 있어요. 자, 그 자동차가 전손됐다? 내가 보험에 들었으면 1억 원을 보험금으로 받겠죠.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인 이익. 그럼 1억 원이 뭐다? 그 보험 목적물의 가치, 보험 가액. 회사는 1억 원 이상을 보상할 수 없다. 보험 목적물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보험 가액과 보험 가액 금액의 용어의 정의.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여러분 너무 많이 하셨죠? 치읓. 해체, 청소, 차에 싣는 비용, 잔재비, 또 잔재비 쓰시지 마시고, 단조물 제거 비용. 저는 그냥 잔재비를 쓸게요. 공간이 모자라니까. 네. 이런 거는 응용도 가능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응용되냐고요? 막 비용을 늘어놓는 거예요. 해체 비용 10만 원, 청소 비용 10만 원, 차에 싣는 비용 10만 원, 사고 현장 오염물질 제거 비용 10만 원, 폐기물 처리 비용 10만 원. 네. 자, 청소 비용에 여기 들어가 있지만 사고 현장, 인근 지역의 오염물질 제거 비용,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 비용. 아니다. 그쵸? 잔재비만 암기 마시고 잔처비, 잔조물 처리 비용도. 잔조물 처리 비용은 뭐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용어의 정의뿐만이 아니라 잔조물 처리 비용. 견인, 가축이잖아요. 그쵸? 견인, 차에 싣는 비용. 또 뭐죠? 적법시설에서의 렌더링 비용. 여러분, 견인 비용, 차에 싣는 비용, 적법시설에서의 렌더링 비용. 여러분, 렌더링 왜 하죠? 렌더링 용어의 정의도 있죠. 네. 원래는 가축이 폐사하면 매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몰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죠. 그래서 매몰 대신 얘를 인정한다. 적법한 시설에서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잔조물 처리 비용도 매몰 비용 얼마 버리셔야죠. 네.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가 제가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 1회부터 5회차까지요. 점점 풀이 시간이 늘어나고 점점 응용이 많게 해놨어요. 1회 딱 풀이 하셨는데 나 점수 잘 나왔어. 1회는 별 5개 중에서 별 2개 정도의 난이도. 전체적으로는 별 2개 반에서 3개 정도의 난이도로 맞췄어요. 너무 어려운 거 집착 마세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동그라미 3번. 조사 중에서는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뭐 일정 수를 임의 추출, 이 키워드 보시면 여러분이 검증조사 아시죠? 검증조사만 암기 마시고 재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다 있죠. 조사 대상 주수 쭉쭉쭉 뭐 해서 과실에 대한 무슨 조사? 표본조사에 우리 그래서 조사 대상 내가 지금 조사를 몇 주 해야 되지?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 표본 주수를 산정해서 표본주를 정하고 표본조사 하잖아요.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 자, 봐라. 꽃, 잎, 눈의 인편이 어느 정도 밀려 나올까요? 발아. 1, 2m. 미터가 아니죠. 밀리미터. 1, 2mm. 네. 1, 2mm. 어떻게든 암기하세요. 네. 신초바라는요? 여기는 지금 꽃, 잎, 눈의 인편. 네. 신초바라는. 신초. 당년에 자란 새 가지가 1, 2mm 정도 밀려 나오는 현상. 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용어는 보험기관에도 나오잖아요. 암기하셔야 되겠죠? 네. 자, 문제 3번. 문제 3번에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여러분, 제가 여기 글씨체도 조금 다르죠? 제가 여러분, 이거 사과 말씀 좀 드릴게요. 꼭 제가 살펴보느라고 꽤 여러 번 살펴보는데,
꼭 출간하고 나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모의고사 구성품에 정오표 한 페이지가 있죠. 네.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정오표 중에서 1회부터 5회 분량까지의 나머지는 문제 다 풀이하시고 채점하실 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 풀이 전에 먼저 확인하시고 조건이 살짝 누락된 게 있어요. 편집 과정에서. 그걸 먼저 고쳐야지 풀이가 가능한 문제가 딱 2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를 좀 고치다 보니까 여기 이 문제를 고치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치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네. 풀이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벼 보상하는 병해충, 병해충, 벼, 복숭아, 감자, 고추. 자, 그 중에 벼, 특약 7종, 감자, 고추, 병해와 충해로. 복숭아에 뭐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나뉘어져 있고. 그렇죠?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복숭아 세균 구멍병하고 벼의 7개는 증상이 쫙 실려져 있어요. 아직 증상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페이지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네, 키워드로 대비하셔야 되겠죠? 보상하는 병해충 7종은 담기하실 것이고 병해에 해당하는 것. 충해 빼고 병해겠죠 뭐. 충해가 뭐죠? 충해, 벼멸구, 또 먹, 노린재. 이거 빼고 5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거 빼고 7개 중에서 흰잎 마른병부터 다 보시고 여기 이제 병해충 증상이에요. 증상. 병해충을 쓰세요. 그래도 우리 키워드 위주로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딱 짚고 넘어가자고요, 여러분. 처음에 흰잎 마른병. 처음에 흰잎 마른병.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이름에 다 있잖아요. 이름에 다 있어요. 잎이 하얗게 건조되며 급속히 말라 죽는다. 급속히 말라 죽는다. 네. 뭐 출수기 전후에 피해가 크다 뭐 이런 용어도 있고요. 잎 하얗게 글씨가 왜 이래? 하얗게 건조되며 급속히 말라 죽는다. 네, 쓰지 않을게요. 네. 2번째. 줄무늬 잎 마른병. 잎 마른병. 얘가 답이죠. 네. 키워드 볼까요? 애멸구에 의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병이다. 줄무늬, 황색 줄무늬, 분월경 이런 게 등장하는 게 줄무늬 잎 마른병. 네. 그다음에 3번째가 벼멸구. 얘는 충해라고 말씀드렸죠. 흡집한다. 흡집. 집단으로 서식한다. 여러분 집단으로 서식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단으로 흡집을 해요. 벼를. 둥글게 고사된 지역. 논에 둥글게 뭐 이렇게 뭐라 말씀드려야 되나? 죽은 지역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키워드. 그다음에 4번째 지금 병해충 7종에 증상하는 겁니다. 도열병. 얘는 ML9A에 전염되는 바이러스병. 도열병은 곰팡이병이에요. 진균이라는 용어 등장하고요. 진균 중에서도 잔황균. 곰팡이는 흔히 포자를 많이 형성한다 그러죠. 그리고 포자, 또 뭐 잿빛 곰팡이 뭐 이런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용어들이 있다 그럼 이거 병해충 명을 쓰라고요. 설마 흰잎 마른병의 증상을 다 쓰세요 이렇게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1, 2, 3, 4, 5 흰줄벼도 깨시무늬병. 여러분 깨시무늬 여기 이름에 다 있잖아요. 깨시무늬. 흑갈색, 갈색의 반점이 나타난다. 줄기 잎. 그 다음에 깨, 원형이잖아요. 타원형, 원형의 병반, 윤문이 나타난다. 네. 그 다음에 6번째
깨먹새, 먹노린재. 얘도 충해죠. 충해. 네. 얘도 흡집해요. 흡집하는데 얘는 집단 서식을 안 해요. 집단 서식을 안 하고 얘는 집단으로 서식하다 보니까 논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죽은 지역이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가장자리, 논 가장자리. 그 다음에 그걸 좀 이따 하시고. 네. 7번째 세균성 벼알 마름병. 여러분 얘는 증상이 어떨까요? 벼알이 마른대요. 벼알이 마르면 뭐가 돼? 쭉정이가 된다. 쭉정이. 그 다음에 벼알이 그럼 왜 마를까요? 벼알에 배, 우리 재배학에서 배우셨죠? 배의 발육이 정지된다. 나중에 장차 자라 식물의 본체가 될 배의 발육이 멈췄다. 그리고 여기 충해에서 제가 여기 일부러 충해를 지금 계속 쓰는데 증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얘는 뭐 신복백미, 유백미, 청미, 뭐예요? 푸르스름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약간 불투명하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먹노린재는 백수 현상자가 안 들어있죠 아마. 백수 뭐 현상 쓰시든. 네. 이렇게 벼가 하얗게 말라서 죽어가는 꼿꼿이 서서 위부터. 네.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여기 벼 있다고 벼만 끝내고 마시고 벼 말고 또 뭐 있다고요? 세균 구멍병. 그것까지는 암기하자고요. 자, 우리 답지를 계속 안 보고 있네요. 네. 답지 보시고, 네. 여기 제가 각 1점, 또 하나 틀린 거 다 5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채점하실 때, 네. 여기 답도 문제 3을 제가 아까 하는 게 문제도 그렇지만, 여기 제가 문제를 고치면서 충해 2개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해 2개 빼고 채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물음 1, 충해 제외한 병에 5개 쓰는 거 부분 점수 없이 채점. 네. 그다음 이제 4번 들어갈게요. 4번.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 품목 중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문제를 마침표까지 읽는 거예요. 네. 여기 만약에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인데 수학감소 빼놓고 그냥 밭작물 품목 중 답이 달라져요. 그렇죠? 보장 방식 확실하게.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방제 할인율 적용하는 품목 뭘까요? 수학감소 밭작물 품목 중 양양콩 먹어봄? 뭐죠? 양파, 양배추, 수학감소잖아요. 콩, 마늘, 가을 감자, 봄 감자. 여러분 고랭지 감자는 고랭지 방제 할인이 없습니다. 네. 오케이. 이 중에 이제 5개. 얘를 각각의 품목으로 쓰셔야죠. 품목. 네. 이 중에 5개. 네. 근데 만약에 여기 수학감소 이거 없어요. 이거 없고 그냥 밭작물이래요. 눈구멍 이론세 밭작물 편에 뭐가 들어있죠? 수학감소, 생산비 노지, 인삼이 들어있잖아요. 거기도 이거 있어요. 관수시설. 뭐가 있죠? 인삼, 생산비 노지에 고추, 브로콜리. 그땐 이것까지 답의 범위가 되겠죠. 그쵸? 문제를 항상 지금 요거만 양양콩 먹어봤어? 양양콩 막아봄 문제. 네, 여기 있네요. 네. 각 하나씩 채점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5. 자, 문제 5도 제가 밑에를 막 과수 파트를 다 섞어서 냈다가 이거 좀 심한데. 그래서 수학감소 보장 과수에만 내면서 위에를 제가 차마 못 고쳤어요. 미처 못 고쳤어요. 그거만. 네. 풀이에는 지장은 없으실 거고. 이번 회에 바라기 이거 확실히 잡고 가세요. 네. 자, 호두. 여러분 보험기간은 나올 확률이 많아요. 생산비 노지가 특히 힘드시겠죠. 네. 쉬운 거 과수부터 바라기.
호두하고 밤 해당되죠. 바라 아까 용어의 정의 1, 2m. 야, 자꾸 미터라고 그러네요. 1, 2mm. 눈, 꽃, 눈의 인편, 꽃 또는 잎. 네, 신초바라도 대추에서 나오죠. 네. 그럼 바라 기는 뭐예요? 기. 몇 퍼센트? 바라가 50% 정도 진행된 시점. 50% 정도. 네. 뭐 어디에 과루가 나올지 모르죠. 네. 이듬해 맺은 유자, 과실 여기 있네요. 다른 건 다 수확기 종료 시점이지만 얘는 수확 개시 시점. 그래서 유자는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지요. 네. 그런데 또 있을 수도 있고. 나무특약. 나무특약. 일단 복숭아 볼까요? 판매 12월 1일부터 이듬해 1년 꽉 채우지 않은 나무는 11월 30까지. 그쵸? 근데 같은 종합과수인데 만감류는 다르죠. 계약 24시부터 이듬해 4월 30까지. 여러분 나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무. 자, 과수 대부분의 품목, 나무 특약 가능한 품목은 지금 따로 하지 않을게요. 네, 다 암기하셨을 것이고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까지가 대부분의 품목이잖아요. 그렇죠? 적종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적종은 2월 1일부터 꽉 채워서 이듬해 1월 31일까지. 그렇죠?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만감류, 같은 과수인데 만감류. 우리 왜 가능한 게 참 포복자매만 산류잖아요. 그 중에 만감류 여기 틀린 거 있었고요. 기간. 또 참다래. 참다래 어떻게 했죠? 참다래 나무특약. 같은 과수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 틀린 것들 주의하시고. 추가 보장은 뭐뭐 가능하죠? 과수 중에서 만감류, 포도, 비가림 과수, 포도, 그 다음에 복숭아. 얘는 보장 방식 자체는 비가림 과수지만 과실 자체는 수확 감소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은 항상 주계약하고 똑같아요. 보험기간이. 얘는 이듬해 2월 말일. 다 볼까요? 여기 이듬해 2월 말일이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2월 28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29일이 있기도 하죠. 네. 이대로 쓰자고요. 이대로. 이런 게 살짝살짝 바뀝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고요. 보험기간 하나 정도는 늘 대비하고 계시고. 자, 이제 서술형 문제. 여러분 서술형 문제를 푸실 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정하셔야 돼. 풀이를 하실 때 그냥 무조건 나는 1번부터 20번까지 쫙 풀겠다. 그럼 이제 여러분 스스로 아시겠죠? 어떤 게 가장 나한테 맞는구나. 자, 두 번째. 나는 1과목, 2과목 15점짜리부터 일단 풀고 1과목 5개 15점짜리 그 다음에 2과목 5개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겠죠? 그리고 나서 5점짜리를 풀겠다. 아니면 나는 2과목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1과목을 하겠다. 여러분 이거를 모의고사 하시면서 정하셔야 돼요. 몇 점 맞느냐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 정하는 것. 이거에 따라서 합격이 좌우된다 보셔도 같은 실력을 가지신 분들 과언이 아닙니다. 한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지 아직 결정 못 하셨으면 모의고사부터 해보세요.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6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1과목에서 계산 문제 가능한 거 뭐 있죠? 인수 관련 수학량. 평년 수학량이죠. 네. 또 뭐 있죠? 뻔하잖아요. 가입금액. 이거 몇 번 하잖아요. 1과목으로 나가는 거. 얘 이후에 1과목으로 나가는 거. 보험료. 보험료가 뭐가 있어요? 보험료. 보험료의 구성에 해당하는 거. 영업보험료 구해라. 순보험료 구해라. 뭐 부가보험료 구해라. 지원보험료 구해라.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보험료 구하라는 얘기는 안 나오겠죠? 네. 이론서에 없잖아요. 공식이. 대신 지원보험료 구하려면 계약자 부담보험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차익보험료 구해라. 환급보험료 구해라. 1과목으로 가는 거.
또는 이 과목으로 가는 거. 보험금을 구해라. 근데 얘는 아무래도 이 과목의 영역이다 보니 조금 단순한 보험금 계산 형태로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있죠? 가격 조항. 기준 가격, 수학기 가격. 계산 문제. 그리고 인수 제한 목적물. 얘는 항상 따라져 나오는 게 가입 기준이죠. 사실 얘는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그쵸? 얘를 아느냐를 해서 인수가 가능해야, 가입이 가능해야 간단한 보험금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여러분께서 탁탁탁탁 분류하시고. 네. 자, 그러면 일단 대표적인 게 지금 인수 관련 수학량이 나왔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물음에 답하시오예요. 그럼 물음을 먼저 보세요. 물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평균 착과량 구하래요. 보험금 구하래요. 여기 이제 다른 물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음을 보시고 위에부터 문제 조건을 살펴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내가 끄집어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평균 착과량과 보험금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이제 평균 착과량 공식은 뭐 다 아실 테고 25년도에 가입했는데 사과고요. 반밀식 재배네요. 네. 7년생이고요. 25년도에 7년생. 25년도. 여러분, 밀식, 반밀식 나오면 만약에 사과에서 평균 착과량 문제 낸다면 쉽게 낸다면 일반 재배겠지만 아니면 밀식, 반밀식 나오겠죠. 연도와 나무 수령을 무조건 매칭부터 해놓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25년도에 지금 7년생이래잖아요. 7년생, 그리고 6년생, 5, 4, 3, 2. 이거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5년의 데이터로 우리가 평균 착과량이든 뭐 평균 수확량이든 구해야 되죠. 25년도 가입이니까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확인. 무조건 왼쪽부터 시작하시다가 6개년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낭패 보시는 거예요. 시간 낭비. 맞구나. 5개 맞구나. 또 뭐 있죠? 또 21년도부터 그쵸. 21년도부터 여기부터 뭐 선을 그어 놓으시든 여러분이 네. 저가 착과량은 그의 평년 착과량이 상하한 33배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상하는 가입 당해를 포함해서 과거 5년 동안 3번 이상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 근데 이게 살짝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가입 당해 포함해서 과거 5년. 그러면 가입 당해와 과거 5년 총 6개년? 아니면 6개년은 좀 그런데 그냥 가입 당해 포함해서 과거 4년 총 5개년? 저는 사실 이거로 보여져요. 두 번째 거로 보여지는데 우리 평년 착과량 농금원 이런서 보시면 계속 위에 과거 5년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가입년도 빼고 과거 5년이잖아요. 그렇죠? 용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과거 5년인데 여기만 과거 4년을 적용해서 가입년도 포함 5년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고쳐져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안 고쳐지고 있네요. 그럼 뭐 논란 여지 없이 무조건 3번 이상 나오게 만들면 되죠. 가입 이력이 있게. 어쨌든 5개년도 데이터 21년도부터 네, 체크하시고 미가입한 애는 그냥 지우세요. 미가입년도의 데이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네, 오케이. 그렇구나. 평년 착과량 먼저 구해볼까요? 네, 평년 착과량. 자, 공식은 다 아실 테고 우리 A값 구하면 되죠. A값이 핵심이잖아요. 뭐 평년 착과량이든 수확량이든 A가 핵심입니다. 22년도. 여기 근데 데이터를 봤더니 원래는 이렇게만 돼 있기가 쉬운데 이것도 있네요. 뭐 순보험료, 지급보험금, 뭐 손해율 계산하게 하는 뭐도 있네요. 네, 이따 보고요. 그다음 평년 착과량 구해보면 22년도 저가 착과량을 원래 그대로 인정해야 되죠. 근데
그해 평착에 30, 300 안에 들어오죠? 오케이. 23년도 2760 그대로 인정되죠? 네. 들어오잖아요. 그쵸? 30, 300% 안에. 얘는 살짝 애매하네요. 이럴 때 해봐야죠. 4576에 30% 반올림이었죠. 그러면 1373. 여기 걸리네요. 1373.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 3. 그럼 어떻게 되죠? 2200 더하기 2760 더하기 1373 나누기 3. 그러면 2111kg이 되네요. 이거 반올림 정수단위 맞죠? 네. B는 어떻게 되죠? B. 표준 수확량이죠. 기준 표준 아니에요. 반밀식이잖아요. 그럼 반밀식의 표준 수확량. 여기 표준 수확량 표. 자, 가입이 언제예요? 4, 5, 6. 4, 5, 6. 평착이 있으니까 평착, 적착 있으면 가입이죠. 그럼 가입. 그리고 지금 7년생 가입하려 하는 거잖아요. 자, 4년생 표준 수확량. 얘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2850, 2850, 4050, 그다음에 더하기 5100 나누기 3. 같이 해보고 계시죠? 2850, 4050, 5100 나누기 3. 4000. 자, C는 뭐예요? 기준 표준 수확량이죠? 가입 연도의 기준 표준 수확량. 25년도 7년생의 기준 표준. 기준은 일반 재배 방식이죠? 그럼 7년생, 일반 7년생의 표준 수확량이 기준 표준 9300. 자, D는요. D.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평균값. 4, 5, 6년생. 과거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되죠. 4, 5, 6년생. 일반 표준 수확량이 평균값이잖아요. 기준 표준, 일반 재배의 표준. 그러면 4년생 없네요. 일단 5년생부터 5, 8, 5, 0, 6, 7, 6, 5, 0. 7, 6, 5, 0. 자, 4년생. 왜 없죠? 일반 재배는 4년생 인수 대상 아니잖아요. 5년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년생이 몇 퍼센트? 75%. 이거 할인 적용한다 나와 있죠? 그러면 반올림하면 4388. 4388 나누기 3. 4388 5850 7650 나누기 3. 그러면 5963. 963kg. 시계 집어넣으면 이제 딱 나오죠. 여러분 계산 끝나고 나서 주의하실 거. 또 평년 수확량 하시는 습관대로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130% 한도. 이거 평년 착과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답 볼까요? 2111 4000 9300 5963. 6번 4000 9300 5963. 답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 여러분 괄호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수식에서 자꾸 괄호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요거 이렇게 괄호. 답은 맞고요. 여러분 요거 한 다음에 이거 하시지 마시라고요. 습관적으로 4, 4, 7 하나 표준의 130% 요거는 평년 수확량만. 자, 그러면 평년 착과량 구했고요. 그 다음에 5점짜리 착과감소보험금 구해볼까요? 저가 착과량이 있죠. 보장하는 제외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이 됐으니까 착과감소량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447 하나였나요? 447 하나 마이너스 2000 착과감소량 247 하나 킬로그램. 네, 킬로그램. 여러분 미보상 감소량이 여기 지금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됐는데 1차 시험에서는 1과목에서는 미보상 감소량 계산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시되는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네.
미보상 감소량 그러면 0. 얘가 차가 감소. 공간이 좀 그래갖고 그냥 쓸게요. 미보상 0.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되죠? 자기 전에 기준 나와야 되겠죠. 기준 수확량 적차 더하기 차가 감소량 OX잖아요. 그쵸? 차가 감소량 인정되니 안 되니 이거잖아요. 이 경우는 인정되는 거니까 뭐 그냥 평년 차가량이 나오겠죠. 7 하나. 자기 전에 기준 하는 이유는 뭐죠? 기준 수확량이 있어야 자기 부담 감소량이 나오겠죠. 자기는 아까 위에 볼까요? 자기 부담 비율이 20%. 그럼 기준에 7 하나 곱하기 0.2 자기 부담 감소량. 자, 그러면 미 없고 자 있고 가격 있고 보장 수준 나와야 되겠죠? 보장 수준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필기 다 지울게요. 네. 보장 수준 때문에 여기 손해율 관련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25년도에 보장 수준 바뀌었어요. 개정된 내용 주의하시고. 자, 일단 3년 연속 가입했네요. 여러분 이거 제가 계속 모의고사가 회차가 진행되면서 더 응용이 많아진다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는 차가감소보험금 보장 수준만 요거 데이터에서 끌어내게 했지만 요것도 자기부담 비율도 3년 연속 가입 손해율 계산하게 해서 또 보험료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네. 자, 이거 다 해보면 어떻게 되죠? 순보험료가 114 순보험료 그냥 여기다 쓸게요. 네. 140 1480 1680 꽤 많네요. 자, 지급보험금인데 다 누적 적과전 손해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이죠. 네. 차가감소 보험금만 지급됐잖아요. 그럼 24만 원에 15200 손해율. 여러분 보장 수준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제 기본이 70%예요. 기본 신규 가입도 70%. 3년 동안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120% 이상인 경우에만 50. 그러면 이것처럼 3년 연속 가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3년 중에 한 번만 가입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누적 적과전 손해율. 이 데이터로 보장 수준을 찾아내라.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답 한번 볼까요? 지저분하니까 다 지우고. 네, 답. 보장 수준. 뭐 우리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손해율 할인 할증률 표로 손해율 계산하는 걸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자기부담 비율이 나와야지 정부 지원율도 나오겠죠.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정부 지원율 적종표, 그리고 보장 수준, 제 손해율 교재, 손해율 쓰임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네, 익숙하실 겁니다. 해설 이렇게 보시고 이게 25년도에 개정된 내용 중요하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럼 문제 7번. 자, 7번. 농업용 시설물에 관한 내용이네요. 이것도 물음에 답하시오. 그럼 물음을 먼저 볼게요. 농업용 시설물의 영업보험료 구하시고, 특약인데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의 보험료 구하고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농업용 시설물 보험료 구하고요. 각각 5점씩이네요. 보험료를 구하기 위한 조건들을 이제 위에 올라가서 하나씩 찾아내면 되겠죠. 1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라고 하고요. 자, 가입 특약 2개. 화재 특약 보험료는 계산하라는 문제가 없는데 얘는 왜 등장했을까요?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 화재 특약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죠. 네. 자, 대물배상 책임보장 배상한도액이 5억이니까 롤 개수 5억에다가 체크. 그다음에 보험기간 4개월. 그쵸? 여러분 이 원예 버섯 쪽 오시면 단기효율, 종별효율 그게 핵심이죠. 단기효율 4개월이네요. 4개월까지 50%. 4, 5, 10월을 제외한 월이 포함되어 있으면 각 월마다 10%씩 가산.
지금 3, 4, 5 빼고 6, 두 개나 포함되어 있네요. 됐죠? 그럼 70%. 자, 얘가 농업용 시설물, 즉 주계약의 단기 요율이죠. 네. 화재 특약의 단기 요율은 가산하지 말아라. 그럼 화재 특약이면 그냥 50%예요. 4개월까지 50%. 단기 요율 적용 지수 표, 그거 아직까지 이게 뭐지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이고. 자, 근데 농가원 이론서에 보시면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의 단기 요율을 가산해라 마라 말이 없죠. 그래서 뭐 가산해야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얘의 특약이죠. 화재 특약의 특약이에요. 그렇죠. 뭐가 되는 계약이, 엄마가 되는 계약이 가산을 안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제가 그 조건은 그냥 단기율은 화재 특약의 단기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50% 적용하라는 얘기죠, 뭐. 그렇죠? 그냥 이거 조건이 제시돼야지 논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고정식 단동하우스 하면 여러분 떠오르셔야 되는 거, 이 문제랑은 관계는 없지만 떠오르셔야 되는 거, 경영 감가율 8%.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건 상관없으니까. 네.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 표. 자, 그 다음에 종별 요율이 나와요. 종별 요율. 농업용 시설물은 4종이 1.0이죠. 원예 시설 4글자, 해가림은 해가림 3글자, 3종이 1.0. 4종이 뭐였죠? 100% 미만이면서 7.9 이상이고 10.5 이상인 다 AND 조건. 네. 근데 얘는 100%네요. 100%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4종 1.0이지만 여기 제시된 조건은 3종, 즉 0.9가 되겠네요. 가입금액 나와 있고요. 여러분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가입금액을 계산하게 하겠죠? 그렇죠? 보통약관, 제조달가액 부장 특약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네, 지금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약관 영업요율, 순보험료율 뭐 다 있고요. 네. 대물인상기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건은 다 봤어요. 네. 자,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료를 구하시오. 공식이 어떻게 되죠? 지종료 단수. 일반적인 다른 보장 방식의 보험금 계산식하고는 달랐죠. 보험료 계산식과는. 가입금액 3천만 원 곱하기 지역별 지금 영업료율이잖아요. 영업보험료니까. 그쵸? 영업료율. 종별, 지종료, 지역별 종별률. 종별 아까 했잖아요. 튼튼한 시설이면 그러니까 더 튼튼할수록 조금 보험금을 적게 받고, 그렇죠? 4종이 1.0인데 4종보다 지금 튼튼한 거잖아요. 그렇죠? 적게 받고, 덜 튼튼하면 좀 더 많이 받고 얘로 조정한다. 지종료, 단기요율 아까 0.7이었죠. 수는 뭐죠? 수재부보장 특약. 그때 수재부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90%만 적용한다. 아예 빼먹기 쉬우니까. 네. 다 됐네요. 네. 영업보험료인지 순보험료인지 잘 구분하시고, 대물배상 책임보장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산출 기초금액 이건 암기하셔야죠. 1202000. 화재 특약의 요율을 적용한다. 05. 그 다음에 가입금액 요율, 얘는 종별요율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리고 단기 요율, 얘는 가산해서 70%지만 아까 50% 화재 특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 빼먹지 마셔야죠. 롤계수, 배상 한도액에 따라서 얘는 고정값으로 두고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거 얼마나 내가 책임져야 될지 모르니까 배상 책임이 얘로 조절한다. 그쵸? 주의. 여러분, 단기 요율하고 종별하고 우리 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죠? 단기, 모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험의 목적으로 봤을 때 농시, 부시, 작물 모두 적용한다. 또 주계약, 화재특약, 대물배상 책임보장 전부 주계약 특약에 전부 적용한다. 단기 모두. 종별만은 뭐예요? 종별. 우리 종별만 단기 모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종별만. 제가 지금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글씨가 엉망이어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종별만 뭐죠? 종별효율은 어디에만? 보험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용 시설물, 작물에만 부대 빼고 그 다음에 주계약에만 그쵸? 근데 하나 주계약에만인데 특약에도 적용하는 거 있어요. 표고 확장 보장 특약. 예, 포교 확장 특약이 올해 이거 바르게 고쳐졌어요. 기존에는 계속 여기 엉뚱하게 보험료 계산할 때 화재 특약 보험료율이 적용됐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올해 고쳐졌어요. 지역별 종별요율로. 그러니까 특약임에도 종별요율 적용하는 건 얘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약을 1개월로 연장하는 경우 연장 기간에 대한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료. 자, 농금원 이론서에 연장 기간에 대한 보험료 어떻게 구하라고 돼 있죠? 단기효율을 원기간에 통산하지 말고 아까 원기간 단기효율이 70%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장할 때 연장 기간에 대한 단기효율을 원기간에 통산하지 말고 이해되시죠? 네. 연장 기간에 대한 단기효율을 적용해라. 뭐에 적용해? 단기효율을. 우리 지금 계산하지만 보험료에 적용하잖아요. 연장 기간에 대한 단기효율을 적용해라. 연장 기간에 대한 단기효율로 연장 기간 보험료를 별도로 계산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합해서 보험료를 하나로 계산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7월까지로 1개월 연장했어요. 1개월이면 단기율 1개월까지 20%에 가산하나? 4, 5, 10월을 제외한 월에 해당하니까 10% 가산. 그러면 30%. 단기율 0.3, 30% 적용해서 연장기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농업용 시설물 아까 이 보험료 여기에 단기율만 별도로 계산하면 돼요. 자, 그때 이 부분에 있어서 살짝 여러분 논란 있는 게 있죠.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 보시면 해설에 제가 해놨을 거예요 아마. 일단 답 먼저 볼까요? 네. 답 이거 여러분 원예시설 버섯 손해보장 쪽은 각각이 얘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탁탁탁 끄집어내셔야 돼요. 지종, 단기. 네. 단기가 왜 가산되는지 롤계수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자, 연장 기간에 대한 단기율 나온 거 30% 여기까지는 됐는데 아까 1번 문제 이 단기율 여기 0.7에 0.3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살짝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 네. 단기율에 대한 농금원 이론서에 보시면 단기율은 100% 1.0을 넘어갈 수 없다 돼 있죠. 그러면 어떤 분은 원기간 단기율에 연장기간 단기율 이거 합해서 100을 넘어가면 안 돼. 이런 분이 계시고 저는 각각 100을 넘어가면 안 돼. 이쪽이에요. 근데 이게 농금원 이론서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왜 두 번째냐고요? 여러분 가산을 막 하잖아요. 아까 4개월만 가입했는데 원기간에 가산하다 보니 단기율이 70%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기간의 단기율이 100을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를 들어서 1월에서 5월까지 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단기율 60%에 얼마 가산해? 1, 2, 3. 이건 뭐 30%니까 안 넘어가네요. 6월까지 했다 할까요? 40% 가산. 1월에서 6월까지 가입했다 치면 원기간 보험기간이 그럼 70%에 6개월까지 70% 가산 1, 2, 3, 4, 5 빼고 6, 40% 벌써 이거 110% 나오잖아요. 원기간의 단기율이 벌써 10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더 할게요. 그 연장기간 단기율 어떻게 적용해요? 이거 합쳐가지고 100이어야 한다라는 견해라면 연장기간엔 보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원기간에 다 해버렸으니 100이 차버렸으니. 근데 저는 각각 100을 넘지 않아야 된다이지만 중요한 건 시험 출제될 때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농금원 이론서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건이 잘 제시돼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처럼 원기간, 연장기간 합해서 100 이내로 들어가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조건이 이렇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우고 다시 넘어가서 연장기간 보험료까지. 자, 2회차, 3회차부터는 이제 막 가입금액 계산하게 하고 환급보험료 계산하게 하고 이런 문제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회부터 몸풀기라 생각하시고. 자, 벼 품목이네요. 물음에 답하세요. 8번 문제 벼. 25년도 계약사항 쭉 나오고 벼는 풀이는 어렵지 않은데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5년 뭐 순보험료, 또 뭐 손해율 구하는 거 나오겠네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표 여기 이렇게 있고요. RPC 계약지비 수매가, 민간 RPC 지수, 가입금액 구하는 거 나오겠네요. 평년 수확량 산출 자료, 땡큐. 아예 A값, Y값, 그 다음에 과거 평균 보정계수 D값, 기준 수확량 B값 다 제시돼 있어요. 땡큐. 그리고 각종 보정 개수가 있고요. 네. 이것도 초록색이네요. 네, 여기 사실 이 부분은 고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완성도를 위해서 보정 개수 및 평년 수확량은 요거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요거. 자, 평년 수확량을 구하래요. 아니, 다 제시해 놓고 평년 수확량 구하래요. 그러니까 5점짜리겠죠?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 5점짜리 한번 볼게요. 가입금액을 구하시오. 평년 수확량 구해서 가입금액 구해라. 1과목 쪽으로 뻗어나가는 문제구나. 이미 해지한 경우에 환급보험료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환급보험료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평년 수확량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 다 제시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만 없어요? C값만 없죠. C. C가 뭐죠? 가입연도 보정계수. 가입연도 보정계수 올해 살짝 변동이 있죠. 네. 뭐였죠? 품종. 그전에는 친환경 재배 보정계수였는데 이번에는 재배 방식 보정계수. 그래서 무농약 유기 일반 재배로 등장해 있죠. 그러니까 계약 조건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품종은 중생종. 그러니까 보니까 재배 방식이 뭘까요? 재배 방식. 한참 올라가야 되겠네요. 친환경 중에 유기재배, 이항일자가 5월 17일. 그러면 유기재배, 그 다음에 5월 17일 여기. 품종, 재배 방식, 이항일자, 이 보정개수를 곱한 값. 그럼 C값이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0.9 곱하기 1.0, 0.9 나오겠네요. 그렇죠? C값. 평년 수확량 다 구했네요. 해볼까요? 평년 수확량 A값 1878 더하기 B 곱하기 D 주의하세요. 이런 거 쉽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실수 많이 하십니다. B 곱하기 D가 제시돼 있고요. 마이너스 A 1878 곱하기 Y가 4니까 1 마이너스 5분의 4 그냥 5분의 1로 곱하기 D분의 C 0.9분의 0.9 평년 수확량 해볼까요? 네, 얼마 나오죠 여러분? 1878 1700 곱하기 0.9 곱하기 1 나누기 5 1808.4kg.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그 보정계수 조건 필요 없지만 완성도를 위해서 여기 평년 수확량 이거 절사 조건이요. 왜 이거 소수점 있는데 왜 필요 없는 조건이라 말씀드렸을까요? 이유. 평년 착과량하고 구분하셔야죠. 네. 표준 수확량이 제시됐어요.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이 130을 초과하면 안 된다. 즉 지금 1808.4 물론 절사 처리하고 요거하고 1350 곱하기 1.3 한도 그럼 1350 곱하기 1.3 했더니 1755네요. 평년 수확량은 1755. 그렇죠. 여기 소수점을 어떻게 하든 그렇죠. 함정이죠. 네. 주의하세요. 평년 착과량하고 다르구나. 자, 1755 나왔어요. 가입 수확량이
100% 가입해서 1755. 그러면 아까 한 문제는 구했고 두 번째 문제가 가입 금액이었죠? 그러면 1755 곱하기 가입 가격. 가입 가격 너무 쉽잖아요. 여기 여러 번 했었죠? 우리 문제 시간에. 이거 기출됐던 부분이죠. 요거 RPC 계약제 배수 매가 직전 5년 5개 평균가. 여기 또 올림픽 평균 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 그냥 다 더해서 평균 내면 돼요. 얼마 나오죠? 1200이 2개니까 2400에 1100이 2개니까 2200에 1000 나누기 5. 올림픽 평균 아닙니다, 여러분. 1120의 RPC 지수를 곱해라. 이게 기출됐었잖아요. 그쵸? 곱하기 1.2. 그럼 1344원 킬로그램. 이게 벼의 가입 가격. 그러면 1344 어떻게 돼요? 곱하기 1755 23 여러분 그 가입 금액 1000원 단위 절사. 사실 우리 엑셀이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1000원 단위 절사하고 농금원 이론서에서의 1000원 단위 절사는 살짝 달라요.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가입 금액 우리 다 1000원 단위 절사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 1000원 단위 절사가 농금원 이론서에서 안 나와 있는 게 원예시설 손해보장 쪽. 농시, 부시, 시설작물, 버섯. 근데 뭐 같은 농작물 재해보험인데 어떤 건 절사하고 안 하고 절사 기준이 다른 건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렇지만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은 시끄럽지 않게 문제 조건이 제시되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1000원 단위 절사가 적혀 있어요. 또 하나 잔존 가입 금액. 고추, 브로콜리 뭐 이 친구들 규정 없어요. 어디서 절사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1000원 단위 절사하라 하는데 우리가 아는 1000원 단위 절사와 농금원 이론서에서 의미하는 1000원 단위 절사는 좀 달라요. 농금원 이론서는요. 과거에 10,000원 단위 절사였어요. 10,000원 단위 미만. 사실 이 미만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좀 그렇죠. 네. 10,000원 단위 미만 절사였다가 요거를 그 다음에 실수를 하셨는지 1000원 단위 미만 절사로 바꿨다가 그 다음에 1000원 단위 절사로 바뀐 거예요. 같은 거죠. 10,000원 단위 미만하고 1000원 단위 절사하고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이 중간을 1000원 단위 절사로 하려다가 얘만 바꾸고 뒤에를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얘는 이제 무시하시고. 즉 과거의 10,000원 단위 미만과 현재의 1000원 단위 절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엑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용하는 1000원 단위 절사하고는 좀 다르게 10,000 단위까지만. 10,000원 단위 미만이 들어가잖아요. 1000 단위를 빼버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네. 자 그러면 얘도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되죠? 235만 원이 되는 거예요. 235만 원 절사하면 절사에 대한 얘기가 없어도 농금원 이론서가 기준이잖아요. 우리 수험 앞에 딱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가입 금액 구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뭐였죠? 마지막 문제가 환급 보험료. 그럼 235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계약자 보험료를 계산하고 환급 보험료 해야 되겠죠. 네. 자, 위에 요건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할게요. 235만 원을 기준으로 무슨 보험료를 구해야 돼요, 우리 지금? 계약자 부담 보험료 먼저 구해야죠. 낸 것 중에 환급한다, 그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 순보험료를 나와야 되겠네요. 순 중에 지원 차감이잖아요. 0.08 가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거 계산해야죠, 뭐. 자, 평가 기간이 몇 년이죠? 하나, 둘, 셋, 넷, 4년. 손해율, 지급보험금 합계가 70만 원인데 낸 순보험료, 여기서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아니라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죠. 하면 41에 60에 이거 얼마예요? 81만 원인가요? 70 나누기 81. 여기 들어가네, 여기. 제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표를 다 암기는 못하더라도 최대 할증률, 최대 할인율, 그 다음에 80에서 120% 사이에는 할인도 할증도 없다.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자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할인 할증이 없어요. 1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고 0 곱하기 요 손 직진이잖아요. 벼는 방제 할인 이런 거 없어요. 벼만 할증률이 2개가 붙죠. 네, 논작물 중에서. 친환경 재배 할증률, 예, 친환경 재배네요. 1 플러스 0.1. 그다음에 아유, 죄송해요. 네. 직진. 직파를 먼저 하려다가 네. 뭔지 아시죠? 직파 재배 할증률, 친환경 재배 할증률, 친환경 재배 할증률 있고 곱하기 직파 재배 아니잖아요. 기계 이양했으니까 얘는 할인 할증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순보험료 여기에서 지원보험료를 차감해야 됩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 지원율이 달라져요. 네, 지자체 지원율은 여기 나와 있고 그러면 0.4 있고 정부 지원율만 차감하면 되는데 자기부담 비율을 알아야 되겠네요. 여기서 알아야죠. 뭐. 3년 연속 가입했잖아요. 그쵸? 3년 동안 손해율이 30에 이거 하니까 얼마예요? 60에 아유 이건 뭐 120% 미만 되고도 남죠. 자기부담 비율이 10%예요. 10%일 때 정부 지원율 벼는 35%. 적종하고 벼만 이거 주의하시면 되죠. 0.35. 이렇게 나온 계약자 부담보험료. 여기에서 이제 환급보험료를 구해야 되겠죠. 환급보험료 환급 사유에 따라 달라 있더라. 자, 환급보험료 우리 A, B, C로 정리했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A만 정리해 볼게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논, 수확감소 바짝물, 그다음에 수입보장, 아주 기본. 뭐였죠?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무효일 때는 전액 환급. 책임 있는데 그 책임이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무효일 때는 환급 없고 나머지는 계약자 부담보험료 곱하기 해당 월의 미경과 비율. 기본. 그쵸? 이번 문제에서는 기본만. 답 한번 볼까요? 답. 요거 이런 거 함정주의. 그 다음에 1344 맞고요. 천원단위 절사 주의하시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없고요. 이게 다 어떤 요율인지 여러분. 네, 직파 재배 할증률 없고 친환경 할증률 직진. 그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찾아서 순보험료 지급보험금 그 표를 가지고 자기부담 비율,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정부 지원율까지. 그러면 나온 계약자 부담 보험료 중에 네, 이렇게 하면 끝.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자, 넘어갈게요. 9번 문제. 인수 가능이죠, 뭐. 자, 여기는 응용 문제 아니에요. 응용 문제 아니고 그냥 인수 가능 여부만. 인수 가능 여부 쓰고 가능, 제한 이율 모두 쓰고. 자, 논작물부터 볼까요? 논작물 맹류네요. 맹류.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100만 원. 50만 원 이상 가입 기준 오케이. 파종. 논작물 파종 일수가 다 통일됐죠? 네. 11월 20 이후 파종하면 인수 제한. 이건 아니네요. 오케이. 가입 기준 오케이. 오케이로 쓸까요? 오케이. 파종 일자 오케이. 밀인데 품목이 혼식됐네요. 그럼 원래 인수 제한이죠. 그치만 그쵸. 이게 새로 등장한 것들이잖아요. 밀하고 논작물 중에 귀리만 품목이 혼식돼 있어도 전체 식재 면적 중에 밀과 귀리 각각이 90% 이상이면 천 중에 100이니까 90 이상이잖아요. 주 품목의 식재 면적이. 그럼 인수 가능. 이거 밀하고 귀리만이에요. 네. 밀, 보리, 귀리 전부 다 파종일자, 춘파 재배에 의한 봄 파종 안 된다. 이건 다 통일돼 있고. 네. 그럼 얘는 걸리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인수 가능. 가능 이유, 제한 이유 여러분 다 파악해 쓰시고. 그다음에 수확감수 바짝물 옥수수네요. 옥수수. 가입 수확량, 가입 금액 500만 원. 100만 원 이상이죠. 콩팥, 옥수수 100만 원 이상. 출현율, 이번에 출현율 다 바뀌었죠. 논작물 중 맹류, 밀보리, 귀리. 수확감소 밭작물 중에 출현율 있는 품목.
전부 다 출연율 어떻게 바뀌었죠? 80%로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막 중구난방이죠. 90%, 85%막 이랬는데 80으로 바뀌었어요. 80 미만이면 인수제한. 얘는 80 이상이니까 오케이. 가입금액 오케이. 2주 재배 오케이. 1주, 2주 재배 있잖아요. 그렇죠? 자, 파종일자 3월 1일 이전 파종이면 인수제한데 이전이네요. 여기서 걸리네요. 여기서. 인수 안 되는 거. 자, 정식 주수 한번 볼까요? 2주 재배가 여기서 나온 거죠. 네. 2주 재배는 4천 미만 10아르당 6천을 초과하면 인수 제한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3만 지금 3.1이잖아요. 3.1에 0.5니까 곱하기 2 하면은 1제곱미터. 여기에 1000 하면 그럼 이거 6200주 나오죠. 1000제곱미터. 3.1 곱하기 2 하면 제곱미터당 곱하기 1000 하니까 1000제곱미터 10아르당 6200 초과하네요. 여기서도 안 되고. 그쵸? 네. 자, 생산비 노지 밭작물 중 당근, 벌써 안 되는 거 딱 보이네요. 미니 당근, 파맥스, 민용. 안 되잖아요. 그쵸? 얘도 걸리잖아요. 지목이 목. 걸렸죠? 네. 자, 가입 면적 있고요.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250만 원 나오네요.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죠? 그쵸? 고추, 생산비 노지 중에 고추, 브로콜리 200만 원, 메밀 50만 원, 나머지는 전부 다 100만 원 최저 농지당 가입금액. 출연율, 자, 출연율이 전부 다 있는 품목은 80% 미만이면 인수 제한인데 당근만, 생산비 노지 당근만 출연율이 신설되면서 50% 바뀌었어요. 50% 얘만 바뀐 게 아니죠. 얘는 신설된 거죠. 이건 뭐 오케이. 여기 안 되는 거 있고 파종 8월 31일 이후 파종하면 인수 제한이죠. 이전이니까 얘는 오케이. 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뭐 인수 가능한 농지에 무엇을 구해라든지 응용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답 따라 안 볼게요. 네. 가축재해보험 문제네요. 네. 문제 10번. 가축재해보험에서의 정부지원보험료를 구하세요. 정부지원보험료. 여러분, 가축의 보험료는 보험료 구성, 네, 물론 순보험료, 뭐 부가보험 다 있어요. 근데 농공원 이론서의 내용이 없죠. 정부 지원에 대해서만 나와요. 우리 농작물에서의 정부 지원은 뭐가 있죠? 부가의 100%, 영업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의 100% 또요. 순보험료 중 50%, 적정표는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가축은요. 영업보험료, 납입보험료 똑같은 말이에요. 총보험료, 납입은 계약자 납입이겠죠. 이것의 50%. 그러니까 순보험료에 뭐 부가보험료 이거 안 따진다고. 그리고 5천만 원 한도 개인 법인당. 그렇죠? 이렇게 굳이 쓴다면 쓸 수 있겠네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네. 자, 그럼 지원보험료 구하세요. 지원보험료 그럼 말 나오겠죠, 뭐 말. 말 외국산 볼 것도 없죠. 외국산 경주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입두수 5필 전부 가입했고요. 두당 가입 금액은 다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5필이 전부 다 8천만 원이란 얘기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말 보험료 4천만 원까지는 동그라미 다 안 쓸게요. 네. 보험료의 보험료율이 5%니까 0.5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4천만 원이네요. 8천 빼기 4천이니까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70%만 보험료의 50% 이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0.7 곱하기 0.5에서 그냥 아예 곱하기 0.35 35% 지원이다. 똑같은 거다. 기억나시죠? 4천만 원 초과 금액의 70%까지 가입 금액을 산정해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4천만 원 곱하기 보험료율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35% 0.7, 0.5 이거 곱하기 몇 마리예요? 5마리
얘는 해도 5천만 안 넘잖아요. 그쵸? 이건 꼭 따지셔야 되고. 네.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오리 나오네요. 오리, 산란용, 사육도수, 사육 면적이 나오네요. 이것도 그냥 풀이하시면 안 돼요. 사육도수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정부 지원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주의하세요. 응용 문제. 산란용은 어떻게 되죠? 0.333. 이 숫자 항상 기억하세요. 한 마리당 이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대요. 근데 사육두수가 이 면적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면적이 더 많은 사육두수가 있으면 지원 제외한대요. 자, 1000두예요. 곱하기 0.333, 그러면 333제곱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육 면적이 좁잖아요. 면적이 지금 사육두수가 초과한 거네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럼 정부 지원 제외. 이거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 볼까요? 돼지 일괄가입이네요. 일괄가입일 때 똑같은 거잖아요. 0.79제곱미터가 한 마리당 허용돼야 된대요. 그러면 300두 곱하기 0.79 이거 봐도 안 나오네요. 300제곱미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면적의 사육두수가 초과하는 게 아니죠. 더 많은 마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계산해야죠. 얘는 한 마리당 30만 3천 원 곱하기 몇 두에 300두 가입금액 되겠네요. 가입금액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축에 대해서는 가입금액에 뭐 절사 이런 거 없어요. 네. 절사 조건 아예 가입금액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험료의 50% 이거죠. 뭐. 네. 여러분 가축의 보험료 정부 지원 보험료 농작물하고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말보험료는 나온다 생각하세요. 네, 말보험료. 해설 꼼꼼히 돼 있으니까 해설해서 미처 못 외우시는 거 보시고 이런 거. 제가 아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 곱하기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라도 아끼시려면, 시간 아끼시려면 4천만 원 해당하는 보험료의 35%, 50% 지원. 예, 사육면적. 우리 이 표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표. 농구먼 이론서에 있는 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오리하고 돼지를 했죠. 만약에 닭이 나온다. 얘는 한 마리당 이 정도의 면적. 얘는 한 제곱미터당 이 정도 두수를 초과하면 안 된다. 제곱미터당 얘는 2당.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 암기하셔야죠. 뭐. 이 표에서 어떤 거에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1과목, 1회 1과목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2과목 들어가도록 할게요. 강의가 좀 길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누어서 올릴 겁니다. 네, 여러분 여유 되시면 쭉 한번 같이 보시고 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